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빗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2020년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2020년에도 저희 위클리빗과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자, 올 한 해 우리 학범 대표님 특별한 네. 계획 있으신가요? 아니 올해도 열심히 일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저는 2020년 네. 학범 대표의 한 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네. 소처럼 일만 할 겁니다. 근데 우리 학범 대표처럼 사실 너무 일에 몰두해가지고 사실 몸이 아플 겨를도 없으신 분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최근에는 몸도 아프지만 저는 지금 감기가 걸렸거든요. 네. 정신적으로도 사실 건강하지 못한 네.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제 주변에서도 이런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전문가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제 주변에도 정말 많은데 네. 특히 우리나라 20대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우울증. 맞습니다. 네. 심평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요. 2013년에서 2018년까지 5년 만에 20대 우울증 환자가 2배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 정말 청년들이 살기 힘든 네. 사회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기 힘든데 네. 우리가 왜 흔히 이렇게 조금 정신적으로 허하거나 좀 네. 마음이 아플 때는 동물이 그렇죠. 꽤 위로가 된다는 얘기 참 네.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되게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떤 연구는 동물을 기르면 정신질환에 도움이 된다.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라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뭐 상관이 없다. 뭐 이런 논문들도 사실 있거든요. 아.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연구진이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좀 유의적인 통계 수치가 나온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일단 우리나라 연구고 그렇죠. 가장 최근 연구고 맞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연구 결과 네. 전해 주시죠. 이게 국제학술지에 올해 9월에 발표됐으니까 진짜 얼마 안 된 건데요. 아, 지난해 9월에 발표가 됐죠. 맞습니다. 이게 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진이 한 건데 이분들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서울에 사는 19세에서 39세까지 반려견 보호자 6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두 가지 설문조사를 했어요. 하나는 우울증 증상과 관련된 설문조사. 또 하나는 이분들이 반려견 보호자분들이잖아요. 네. 자신의 반려견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플러스 일반적으로 동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이거 되게 흥미롭다. 흥미롭죠. 그래서 동물을 이 사람이 얼마나 호의적인 태도를 동물에게 보이는가와 우울증 증상 정도를 비교한 거죠.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반려인 본인은 뭐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렇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울의 정도와 그리고 본인이 반려동물을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가 제대로 볼 수 있겠다. 네, 근데 이 논문이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연구가 동물에게 대하는 태도에 대한 질문을 18가지를 했는데 네. 일부 질문은 역질문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질문들은 반려동물이 사료를 먹는 걸 보는 게 매우 좋다. 뭐 그 어떤 다른 친구들보다 반려동물의 의미가 크다. 뭐 집안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은 삶의 행복을 더해준다. 이런 질문들도 있는 반면에 네.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은 돈 낭비다. 나는 동물을 싫어한다. 동물은 야생이나 동물원에 있어야만 한다. 집안에서 기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역질문까지 넣어가지고 질문을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도를 더 높인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실 설문조사 하면은 그냥 대충 하기 쉬운데 이런 거면 좀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체크를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18가지 질문을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제 점수가 높을수록 동물에게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네. 역질문은 이제 채점도 역으로 한 겁니다. 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약간 충격적이었는데요. 저도 네. 반려동물에게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일수록 우울증 증상을 더 적게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고요. 반대로 반려견에게 또는 동물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일수록 우울증 증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사실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우울한 사람들이 동물에게 약간 호의적이지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요 수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수치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다만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는 밝혀졌는데 인과관계는 밝히지는 못했어요. 추후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반려견에게 보호자가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또 이제 반려동물을 기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건강에 도움이 되고 긍정적으로 사람이 바뀌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우울증이 예방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 주인이 원래부터 우울증이 있어갖고 동물에게 막대한 건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동물과 함께하면서 그 본인의 우울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된 건지 그렇지. 아닌지 그거는 사실 더 네. 연구를 해봐야 되는 맞습니다. 부분이군요. 그래서 이 연구진이 아마 추후에 그런 연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 그냥 문득 든 생각인데요.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신 비반려인들 중에서 근데 최근 들어서 이상하게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동물 보면서 좀 짜증이 난다거나 약간 동물을 보는 시선이 약간 달라졌다라고 하면 혹시 내가 약간 우울해진 게 아닐까를 의심해봐도 네, 되겠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0년에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좀 우울하지 않아서 동물들과도 좀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네.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